이번에는 다스 수사 전담팀이 있는 서울 동부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스 120억 원 횡령 의혹의 핵심 인물인 격리 여직원이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여직원 조모 씨를 조사한 뒤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준호 기자, 그 격리 여직원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지금 시작됐습니까? 네, 다스 여직원 조모 씨는 오늘 오전 9시 25분쯤 이곳 서울 동부지검의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현관앞 취재진을 피해 검찰청사 뒷문으로 출석해 조 씨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지는 않았습니다. 조 씨는 2003년 다스 회사 돈 80억 원을 협력업체 이모 씨와 빼돌려 5년 새 120억 원으로 불렸던 인물인데요. 이 때문에 현재 전담팀이 수사 중인 다스 비자금 120억 원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꼽힙니다. 2008년 정호영 당시 BBK 특검은 120억 원을 조 씨 개인이 벌인 횡령 사건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검찰 수사팀은 다스의 전직 고위 간부를 거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자,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증인으로 나온다고요? 네, 안 전 수석은 오늘 오후 2시 10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안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대부분 혐의에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지목됐는데요. 특히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추가 독대에 대해서도 증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전 수석의 오늘 증언이 향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한 여검사가 지난 2010년에 전직 검찰 간부, 당시 검찰 간부였죠. 당시 검찰 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직원이 아니죠. 현직 여검사죠. 여검사의 네네. 주장에 따르면 당시 2010년이었고 장례식장에서 그러니까 검찰 간부가 자신을 성추행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현직 여검사의 이제 기본적인 어떤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 그리고 이제 검찰 내부 이 프로세스라고 그러는데요. 예. 공식망에 올라왔는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말씀 주신 대로 2010년 10월 30일 한 예식장에서 장례식장에서 이제 그 당시에 검찰 간부에 의해서 허리를 안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통해서 예. 이제 성추행을 당했다고 어제 이제 폭로를 한 예. 거죠. 폭로를 한 내용입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한 장례식장이었기 때문에 검찰 간부들도 많았고 법무부 간부들도 많았고 장관도 있었고라고 네네네.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어느 누구도 그 장면을 봤으면서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 나중에 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문제 제기했더니 좀 참아라. 대신에 여기가 사과를 시킬게라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네네. 정작 본인만 회사 내에서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좀 나쁘게 찍혀서 승진도 못하고 좌천을 당하고 그래서 내가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폭로를 하게 됐다. 이게 뭐 변호사도 아니고 지금 현직 검사입니다. 사실 이제 더더욱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한 사안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검찰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렇죠. 정의를 수호하는 최고의 보루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 안에서 가장 일어나지 아니해야 될 일이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그 폭로 대상자가 현직 그 중견 여자 검사라는 점에서 예. 저희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충격적인 그렇습니다. 사안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예. 이런 일들이 이제 더 이상 재발하지 않아야 되고 예. 이것이 만약에 진실이라면 이러한 행동을 했는 사람들은 엄중하게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네. 이제 그 여검사의 기본적인 어떤 내용을 살펴보면 여검사 입장에서는 그 당시 장례식장에서 그런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러니까 다 이렇게 제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네. 가장 큰 충격으로 와닿았다고 그렇게 그렇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추행을 당했을 당시에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 네네. 그리고 이제 8년이 지났는데 자신은 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전 검찰 간부는 갑자기 종교의 귀의에서 회개하게 되면서 이 모습을 보고 자기가 충격을 좀 받아서 이렇게 폭로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직접 한번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약 30년 동안 공직자로서 살아왔었습니다. 나름대로는 깨끗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오면서 공직사회에 적응을 해왔습니다. 상사들이나 동료 그리고 후배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인사 때마다 중요한 보직에 배치되면서 순탄하게 그렇게 공직생활 그러던 중 뜻하지 않은 일로 본의 아니게 공직을 그만 그리고 동료나 친지분들이 너무 억울하겠다며 같이 분해하기도 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네, 지난해 이제 한 교회에서의 간증의 모습인데 본인이 깨끗하게 살아왔습니다만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면서 본의 아니게 검찰을 떠나겠다. 지금은 이제 변호사 개업도 못하고 네네. 사실상 조용하게 지내고 있는데 저 당시에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 검찰을 불미스러운 그만둔 다음에 있었던 간증입니다. 네네. 이 저 모습을 보고 이 서검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가증스러웠다라고 느끼면서 이렇게 폭로를 하게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성추행을 했다고 지금 나오는 그 검찰 간부가 지금 저분이신데요. 사실 이런 어떤 간증을 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자기의 어떤 삶을 반추하고 자기가 이렇게 올곧게 살아왔다는 모습을 이야기를 예, 들으면 보통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과거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트라우마가 예. 그 간증을 통해서 다시금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네. 보면 8년 전의 일을 왜 지금에 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사실 그것이 또한 부적절한 잘못된 기억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동이 아니냐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전혀 그거와는 관계없이 어떤 자기가 갖고 있던 트라우마는 어떤 순간에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으면 예.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저런 행동을 보고 자기가 갖고 있던 옛날의 트라우마가 기억이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저 간부가 말하는 힘든 일은 당시 이제 성추행 사건이 아니라 다른 그렇죠. 이제 돈봉투 사건이었는데 이제 서지현 검사는 회계는 저렇게 엉뚱한 사건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죠. 회계는 피해자에게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직접 방송 인터뷰까지 하게 됐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자,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전 검찰 간부는요, 다들 아시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굉장히 친한, 잘 아는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불려 나갈 때마다 이 부분이 상당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노회찬 정의당 의원과 2016년 법사위에서 아마 설전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 LCD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다고요? 야, 참. 보고한 사실이 없는 게 아니라 기억이 없다고요? 보고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보고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누가요? 본인은 저희가 정확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 보고 안 했으면 안 했지. 그러니까 보고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따구로 얘기하는 거예요? 두드리지 마. 네? 답변을 그따구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네. 여검사가 이제 폭로를 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사실상 성추행을 당한 것도 성추행이지만 자신이 피해자인데 오히려 사건을 덮고 그리고 자신에게 인사 불이익을 가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제 바라보는 건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 측면은 만약에 성폭행이 있을거나 성추행이 있으면 반드시 그건 형사 관계에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그렇죠? 것이고 예. 두 번째는 이제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의 인사가 이제 불이익하게 이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게 예.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북부지청에서 여주지청으로 갔고 여주지청에 지금 통영지청으로 가는데 예. 네. 통영지청이라는 곳이 그렇게 큰 지청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그중에는 한 3년차, 4년차 검사들이 주로 있고 경력검사라 그래서 보통 한 10년에서 7년차 검사가 있는 그런 지청인데요. 여주지청만 하더라도 이제 수도권이니까 네네. 괜찮은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네네. 통영지청은 요즘에 이제 검사들이 아무래도 지방 근무를 많이 하는데 KTX가 닿느냐 안 닿느냐에 따라서 거기가 오지냐 험지냐 아니면 괜찮은 지역이냐 이렇게 많이들 평가를 요즘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통영은 KTX 안 달아서 사람들이 이제 가기 네. 별로 좋아하는 곳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뭐 통영지청도 굉장히 대한민국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똑같은 똑같은 곳입니다. 곳인데 이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만약 통영지청에 가도 된다는 거예요.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경력검사가 있는데 그 경력검사가 있는 장소에 자기가 다시금 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A라는 경력검사가 있고 자기도 경력검사가 있으면 왜 기존에 없었던 관행이 새롭게 만들어졌느냐. 그다음 두 번째는 그 경력검사가 다른 지청으로 가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렇죠. 그다음부터 2명의 계속 경력검사가 있었다면 아 이제는 바뀌었구나 관행이 네, 네, 그러는데 그 뒤에는 다시 경력검사가 없고 아하.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 이런 인사의 불이익에 대한 어떤 그 측면을 지적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과거에 이제 법무부에 일했던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최교일 의원인데 저희가 이름을 공개하는 이유는 본인이 해명자를 오늘 오전에 냈습니다. 그 해명자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지현 검사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고 2011년 서 검사는 검사들이 비교적 선호하는 여주지청으로 이동을 했었다. 당시 이의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문제가 불거지지 않은 사건을 어떻게 내가 무마했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또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이 많이 생겨서 네. 저희가 이제 좀 시청자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하여튼 본인의 주장입니다. 예, 사실 이제 최교일 의원의 입장을 바라보면 첫 번째 이제 지금 서지현 검사가 말했던 부분에 은폐에 대한 네.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은폐에 관한 부분을 왜 지적하는가 하면 당시에 있던 그 검찰 간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교일 그 지금 의원이 그 당시에는 검찰국장이라는 법무부에 예,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인사판을 다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았는데 이걸 덮었다. 예. 그래서 최교일 의원한테 지적했는 것은 은폐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고 예. 그 뒤에 지금 검찰 간부가 다른 직으로 옮겼을 때 그 다른 직에서 통영지청으로 갔다는 것은 인사의 불이익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이게 사안이 사안인 만큼 지금 검찰도 굉장히 엄중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의견을 밝혔는데요.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선 진상 조사를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또 직장 내에서 양성이 평등하게 또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피해 여성 검사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직장 내에서 평안하게 근무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게 이제 조사를 해서 네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될 텐데 혹시 이런 성추행이나 성폭행 이런 등등의 사건에 의해서 공소시효라는 게 혹시 있습니까? 이게 8년 전 사건이다 보니까. 네, 보통 이제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는 강간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그럼 네. 3년부터 이제 30년까지 가능한 것이고 만약에 성추행이라고 보면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처벌 수위가 그렇고요. 예, 처벌 수위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소시효는 다 10년이 넘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2010년에 있는 일이라도 2018년에 형사상 만약 그 사실이 있었다면 예. 처벌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당연히 이런 행동에 있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진상을 밝혀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공무원, 그러니까 검찰 간부였고요. 네네. 지금은 이제 물러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형사상 처벌받는 건 민간인이라도 처벌받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성추행을 하도록 처벌받을 수 있는 거고 검사가 성추행을 하도록 처벌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 2010년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전제가 확정이 되면 네. 처벌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다만 옷을 벗었기 때문에 검찰에 있어서의 징계 사유는 이제 받을 수는 없는 거겠죠. 예. 검찰에서 참 이런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데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